한동안 개인적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걸 정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뭔가 상황이 이렇게 뭔가 판단을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해질 때가 제가 동영상을 찍지 않거든요, 사실은. 생각이 혼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랜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게 CDC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데이터 먼저 볼게요. CDC 데이터인데 미국이 1월 6일자로 30만 명 가까이 갔었습니다. 29만 9,900명인데 이 상황이 끝난 것 같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7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것들이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아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13만 명까지 갔거든요. 이게 그 1차 유행 때 6만 명 고점을 쳤을 때 난리를 쳤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 이거 그러니까 CDC 데이터입니다. 이 옆에 건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였고, 600만 명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지난달 15일, 16일 때 맞았는데, 이게 한 달 다 돼가는데 600만 명, 한 달에 1000만 명 맞는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이거든요. 90%를 맞추려면 거의 3억 가까이 2억대 후반까지 맞아야 되는데 27개월 28개월 이렇게 걸린다는 뜻인데 가능할까? 물론 화이자 말고 모더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다 강력하게 들러붙어서 맞추게 되면 어느 정도 빨라지긴 하겠지만 파우치 소장이 얘기했던 2분기 정도 되면 집단免疫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요. 영국의 확진자 수가 이게 살짝 최근에 내려오긴 했는데 강력한 봉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둔화되는 탄력이. 그 영국 백신 그 변이하고 남아공이 강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 영국과 터널이 연결된 프랑스도 보시면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7일 이동평균선은 다시 약간 내렸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프랑스 왼쪽에 있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쪽에. 이거는 독일인데 프랑스 오른쪽에 있죠. 독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 옆으로 기고 있어요. 지금. 폴란드는 독일의 동쪽에 있습니다. 윗단으로 상승하고 있죠. 다시. 이탈리아는 유럽 남부에 있잖아요. 다시 들렸다가 살짝 내려오긴 있긴 한데 추세적인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하고 남아공 바이러스들이 유럽에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많은 국가들 중에서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는 퍼센테이지는 지금 1월 7일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런 쪽은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하지만 특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빠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1.79니까 저 1.79라는 게 한 번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1.79%가 한 번 맞았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저거에 2번 맞아서 백신 원래 2번 맞아야 된다는 거면 0.9% 맞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에 한 20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도로 집단免疫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가 올 그 3차 미국 같은 경우 3차 팬데믹이잖아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면서 경제를 좀 빨리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경제가 탄력받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탄력받는 기간이 좀 뒤로 계속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중국의 제조 PMI 지수는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53 이게 과거 추세의 상단부에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내려왔다는 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확장 정도 약간 둔화된 거죠. 서비스업도 내려오긴 했지만 그 역시 확장세의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상승 속도 약간 둔화됐다 이 정도만 감안하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특이한 게 팬데믹이 아주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확 증가했어요. 제조 PMI 지수가. 그 서비스업 PMI 지수도 보시면 여기 있는데 기대치보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서비스업 제조업에 있는 구매 담당자 지수의 심리적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데이터가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의 데이터인데 ADP 난파 그러니까 비고용 그러니까 이 ADP가 이게 그 미국의 그 월급 관련된 급여 관련된 처리 회사일 겁니다만 거기서 급여자 숫자들이 나오니까 기업 부분 그러니까 민간 부분 고용 숫자를 통계를 내는데 이게 작년 7월 이후에 계속 플러스 패턴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만 3천 명 감소세로 줄었죠. 그러니까 고용이 줄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소랑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급격하게 내려오던 게 한 3, 4주 전에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문제는 하락의 속도가 멈춘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전체 통계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전체 고용에서도 14만이 줄었어요. 최초로. 작년 6월인가부터 플러스로 전환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6월부터 플러스 전환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전환돼서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완전히 둔화돼서 이제 개걸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던 게 그 좋아지는 속도가 완전히 둔화돼서 멈추는 상황까지도 현재 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자제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처럼 강력한 봉쇄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은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전역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요번기 약간 좋아지면 좀 일정 부분 해소되면 1분기 후반부나 이렇게 해소되면 그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여름이 되면 또 그 휴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고용이 확연히 확 빠르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제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600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서베이 통계가 나온 게 없고요. 작년 8월달 재난지원금 받으면 추가적으로 받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물음에 15%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저축 투자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부양책을 긴급지원금을 개인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쥐어주는 것이 경제를 돌리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회의론들이 미국에서 계속 경제학자나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블루웨이브가 만들어졌죠. 그 블루웨이브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돌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베이징 주변 도시들이 강력하게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확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우한 사태만큼 강력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최근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던 중국 지수가 약간 어제는 주춤한 상황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쌍끌이로 1조 6천원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를. 그러면서 시장을 4% 가까이 밀어 올렸거든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끝자락, 작년 이제 해 넘어가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계속 그거를 받아주면서 코스피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 얘기를 드렸죠. 전반부의 조정이 없으면 후반부의 조정이 셀 거다. 굉장히 세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전반기에 조정이 있으면 후반기에도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반기 조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대 동영상 촬영 안 할 때 일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미국을 보면 미국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미국 NAAIM 그러니까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투자 포지션, 주식 투자 포지션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포지션을 줄일 때 9월달, 11월달 이렇게 줄일 때 10월, 11월달 거쳐서 그때 이렇게 주식이 조정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포지션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조정이 안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역시 개미들이 기관의 조정을 다 받았거든요. 이 개미는 미국 개미만 있는 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서학 개미들도 여기에 개미에 포함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들의 투심이나 그 자금 동원력이 결과적으로 기관들의 조정에 대한 액션을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개미들의 투심이 단기간에 뭔가 두집히겠느냐? 저는 안 두집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기관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단기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개미들의 광기들 폭발적인 투심이 꺾이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최종 결정이 만들어져서 추가적인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우려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우려는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3천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짐 로저스 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보시면 이미 최고치에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버블이 붕괴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야르데인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이번 MSCI 미국 지수의 움직임의 퍼밴드의 상단과 하단의 움직임이에요. 과거. 여기 보시면 미국 24배 정도가 상단인데 여기 보면 여기 24배 정도 막 계속 움직이다가 밑으로 내려왔던 패턴이 있죠. 지금 24배가 거의 약간 갭이 있긴 하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SCI 한국 지수가 이것도 야르딘 리서치 내용인데 15배, 퍼밴드 15배가 상단 밴드입니다. 지금 15배가 거의 완전히 붙었어요, 지금. 근데 생각하셔야 될 건 여기는 경기 확장 국면에 있었던 때고요. 지금은 경기 수축에서 확장의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 있었다는 IT 버블 요때는 굉장히 경기가 뜨겁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가 높죠. 근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락다운이 급격히 됐다가 그 회복이 빨리 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속도만큼 빨리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처럼 이렇게 계속 빠르게 탄력을 받고 밀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작년보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IT 버블 끝자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추세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추세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경제 상황이. 그래서 주식 붕괴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주식 붕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강력한 조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액션을 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지만 그걸 계속 개미들이 떠받치고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패턴이 완전히 개미들이 시장을 주물르는 패턴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대규모로 매수를 쳤다는 얘기는 이 매수를 친 이유가 블루웨이브 때문에 매수를 쳤잖아요. 상원이 민주당으로 가면서 근데 그 블루웨이브로 간 것에 대해서 여기 VOA의 기사의 내용 중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민주당이 50대 50으로 상원을 해서 부통령이 투표를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맘대로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전히 논의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통한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원의 일부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뭐 법인세의 급격한 인상 이런 것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용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훨씬 크고 경기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고 법인세 인상이란 부정적인 요인들은 늦어지거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월가에서 이 현재 블루웨이브를 해석하는 방향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주식시장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주식 조정, 상반기 주식 조정을 물 건너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 중에 약간 바뀐 것들을 보여드리면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삼성전자를 조정하면 매수하겠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83만 한 6, 7천 원에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매수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이 매도를 치고 있다가 매수를 쳤죠. 7일날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 작년 하반기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 국면에 계속 있다가 대규모로 이제 반도체를 소모했죠. 그래서 이제 요 소모나 재고나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한 6, 7월?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지나서 후반기 초입에,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호황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 호황 사이클이 이미 초입에 진입했다고 하는 애널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패턴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대규모 매도의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포지션 움직임이 매수 패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을 보면 거기서도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고 조정 시점에 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또 못 살 상황이 하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패턴들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어요. 주식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패턴이 바뀐 게 잘 보시면,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예를 들면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월가 같은 경우 금융주,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금융주를 사라,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주 이런 얘기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주라든가 아니면 현재 경기 확장면의 산업재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제 이제 장이 뜨거웠잖아요. 막 날아가는 그런 뜨거운 장에서 사실 같이 튀어줘야 되는데, 얘가 그렇다면 금융주 같은 거 보시면 그 전날 좀 일정 부분 튀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력한 상황을 보이지 못했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두삼밥켓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좋아서 이게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날 튀었던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을 잘 못 보이고 있어요. 소재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구리와 관련된 풍산 같은 경우에도 뭔가 뜨겁게 날아가는 것 같더니 어제 이제 한번 더 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는 드렸죠. 원자재 관련된 것 중에서 일정 수준 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튀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물음표다. 지금 현재 사실 수급의 문제 때문에, 수급이라는 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뭔가 나는 액션보다는 공급에 지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밀고 올라왔는데, 향후에 폭발적인 수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그 얘기도 드렸죠. 전기차에서 한 3배 넘게 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탄력으로 이 구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수요가 사실 빠르게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는 추세에서 얘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소재주로 그런 이슈만 갖고 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유통주들이 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통주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성과 매출이나 이것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선반영하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도 CJ제일제당이 상당히 많이 튀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거 튀었고, 오리온이 일정 부분 올랐는데 이제 이 소비자 관련된 소비 섹터에 있는 것들도 올라가고 있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신규로 편입한 게 CJ제일제당하고 삼성전자인데, 유통주 중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 이마트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마트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잘 커버하고 있는 가장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업의 최강자가 이마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유통 쿠팡이 다 이렇게 포함해서
온오프라인을 전부 다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주식이 이마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매수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얘는 좀 느리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빠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다른 주식들도 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 감고 잡아도 주식시장이 팡팡 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옥석을 가려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그 해당 섹터 중에 가장 그 유망한 기업을 잘 찾아서 지금이거나 전반기의 조정 말고 올 하반기나 내년 후반, 혹은 만약에 이게 뜨거워서 올 전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 포지션을 줄이거나 청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잡는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을 계속 타고 갈 때 계속적으로 이익이나 매출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는 여력 쪽의 주식들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측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예를 들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상단 하단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단기간에 먹는 거 말고 추세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있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커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항공주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항공주들 같은 것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이 결과적으로 경기 후반부가 되거나 여행객들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매출이 좋아지거나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언택이 텍트로 넘어가면 여행을 가는 수요들은 많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드는, 매출도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보시면 이렇게 매출 자체가 멀쩡한 상황에서도 줄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그냥 당연히 넘어가면 주가가 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 수도 있긴 한데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에 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통상적으로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은 경기가 확정면 되면 잘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섹터라든가 혹은 아까 봤던 유통주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싸게, 상대적으로 쌀 때 매수를 점진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 국면에서는 센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풍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관련된 것들, 차도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조정 국면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들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